왕사. 왕사. 왕사는요, 바로 왕의 사부를 말합니다. 신돈을 수정, 이순논도 섭리, 보세 공신, 혁상, 사만 삼중대광, 영, 도첨 의사사사, 판 감찰사사, 취성 무원군, 제조 승록사사, 겸 판 서운관사로 삼았다. 7개의 관직을 동시에 내려준 겁니다. 와. 고려에 승려 출신의 정치인이 탄생한 전무후무한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신돈과 공민왕이 의기투합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1366년 5월, 신돈은 거리 곳곳에 이런 포고령을 붙입니다. 보시죠. 근래 기강이 크게 무너져 탐욕이 풍성을 이루었다. 힘센 집안이 나라 사람들이 대대로 지녀온 전면을 거의 다 탈점했다. 힘센 집안, 그러니까 권문세족이 백성을 병들게 하고 또 나라를 힘들게 하고 있으니 이를 바로 잡겠다는 겁니다. 와. 신돈이 거리 곳곳에 이런 포고령을 붙인 이유가 있죠. 이때 신돈이 개혁을 위해 설치한 기구가 있었습니다. 전민변정도감, 그러니까 토지와 백성의 실태를 정확히 조사해서 원래의 위치로 돌리는 그런 기구라는 뜻입니다. 당시 강제로 토지 빼앗아 가지고 대토지를 소유하게 된 권문세족 많다 그랬잖아요. 네. 또 이들은 백성을 약탈해 가지고 강제로 노비로 삼기도 했습니다. 자, 이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한 신도는요, 강압적으로 노비가 된 억울한 양민, 부당하게 빼앗긴 토지 2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선언합니다. 억울한 사연을 가진 백성들이 전민변정도감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권문세족의 눈치를 보던 이들이 빼앗긴 토지와 신분을 되찾기 위해서 드디어 행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신도는 직접 판사가 되어서 억울한 백성들의 손을 들어줍니다. 저 노비 문서를 불에 태워버리고 저 사람을 양민으로 삼으라. 전민변정도감을 통해 권문세족이 강제로 빼앗은 토지 본래의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또 강제로 노비가 된 이들 역시 많이 해방됩니다. 성인이 나섰다. 신돈을 살아있는 부처라며 극찬합니다. 신돈 입장에선 전민변정도감을 통해 이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공민왕 입장에선 이 눈엣가시였던 권문세족의 힘도 빼놓고 또 백성들의 지지까지 동시에 챙기는 누이 좋고 내부 좋은 일이었던 것입니다. 웬 떠돌이 승려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는 공민왕을 등에 업고 개혁의 칼을 마구 휘두르고 있는 상황. 자, 이 모습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신하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자, 그렇다면 또 한 번 신하들의 강력한 반발을 마주하게 된 신돈. 신돈은 또 과연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자기를 비방하는 자는 모두 중상모략하여 바다에 수장하였다. 바다에 수장시켜버렸습니다. 진짜요? 야.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옥사를 꾸며냈다. 관적에서 삭제하여 일반민으로 삼았다. 모두 그 토지와 노비를 몰수하였다. 머리를 깎아 산사로 내쳤다. 와. 아니 이렇게 하면은 아무도 이제 반발을 할 수가 없어요. 암살을 피해 도망치듯 궁을 빠져나갔던 과거의 신도는 이제 잊으십시오. 진짜죠. 왕에게 불충을 저질렀다면서 거짓 옥사를 꾸며내기도 했고요. 어이구. 게다가 신분과 관직, 재산을 모조리 박탈합니다. 심지어는 강제로 승려로 만들어서 절에 보내버리기까지 합니다. 원나라에서부터 공민왕 곁을 지켜온 공신도, 전쟁에서 공을 세운 무신도, 신돈의 말 한마디면 하루아침에 나가 떨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빈자리는 누가 들어왔을까요? 스스로는 현량한 사람을 뽑는다고 칭하였으나 명단이 나오고 보면 뽑힌 자들이 모두 그가 좋아하는 자들이었다. 신도는 그 권한으로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조정해 꽂아 넣었던 겁니다. 신도는 처음 임명할 때부터 공식적으로 왕의 대리인 자격을 넘겨줬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은 뒤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에게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을 지금 신돈이 대신 제거해주고 있잖아요. 말 그대로 손 안 대고 코 푸는 형국이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권력을 자랑하던 신돈, 마치 왕처럼 행동하며 자신의 위세를 마음껏 펼쳐 보이던 신돈. 하지만 그가 유독 고분고분하게 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왕을 아련하면 고상한 이야기를 나누고 채소와 과일을 먹고 차만 마셨다. 신돈은 공민왕과 처음 만났던 그때 승려의 모습 그대로 소박한 생활을 하고 또 고상함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신돈은요, 공민왕과 더욱 가까워지기 위해 이 사람을 바치기로 합니다. 반야, 바로 반야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점이 하나 있어요. 다름 아닌 반야의 정체입니다. 아니요? 충격적이게도 반야는 신돈이 아끼는 여종이자 첩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신돈은 노국공주를 잃고 시름에 빠져있던 공민왕의 공허한 마음을 제대로 공략한 겁니다. 공허했던 공민왕의 마음을 사로잡아 반야가 만약 아들을 낳는다면 아마도 공민왕과 더 가까운 관계가 돼서 고려를 더욱 쥐락펴락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을까요? 공민왕이 없을 때는 어떤 생활을 했을까요? 신돈이 탐욕을 부리고 음란한 것이 날로 심해져서 뇌물이 폭주하고 집에 있을 때는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으며 제멋대로 여색을 즐기었다. 어이구. 와, 이중인격이네. 아, 신돈 너무 타락했어. 그런데 이 중에서도 더 놀라운 건 신돈의 여성 편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색. 용제총활한 야사집에 신돈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자, 요 기록 예원 씨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신도는 관리들의 처첩 중에 용모가 뛰어난 여인이 있으면 사소한 트집을 잡아 그 남편을 감옥에 가뒀다. 아우. 그리고는 연통을 넣어 부인이 직접 억울함을 호소하러 오게 했다. 신도는 별실에 이부자리를 깔고 앉아 있었다고 한다. 빈손으로 전국을 떠돌며 시체를 묻던 그 매골승 신돈이 공민왕이 보지 않는 곳에서 점점 권력의 맛 그리고 속세의 맛에 빠져들어간 겁니다. 아유. 자, 그리고 신돈은요 1369년 2월 자신의 지위를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 비장의 카드를 꺼내듭니다. 오도 도사심관. 자, 오도 도사심관은요 중앙의 관리가 된 지방 출신 사심관을 그 출신 지역의 사심관으로 임명하고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즉 중앙의 권력이 지방까지도 미칠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였죠. 신돈은요 중앙 정치 세력을 장악한 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편을 사심관으로 임명한 다음 전국 곳곳에 보내려고 했죠. 한마디로 중앙은 물론 지방까지 신돈이 통제하겠다는 심산이었습니다. 자, 공민왕은요 신돈의 저는 단칼에 거절합니다. 지역과 연계돼 있는 유통과 경제권을 장악한다는 뜻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왕이 속으로 생각할 때는 참 이 친구 너무하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것까지는 못 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단칼에 잘라버리는 겁니다. 자신이 준 권력 이상을 원하는 신돈의 행태에 신돈을 보는 공민왕의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도 도 사심관 제도를 부활시켜 경제권을 장악하려 했던 신돈의 계획이 무산되고 약 1년의 시간이 지난 1370년 신돈이 공민왕의 의견에 결사 반대를 와우. 외치는 일이 생깁니다. 전하, 영전 공사를 당장 중단하셔야 하옵나이다.
이 영전 공사를 중지하라는 말을 하고 싶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1370년 영전 공사 도중에 백성 26명이 압사당하는 큰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노국공주 추모 사업으로 국고는 탕진된 지 오래였고요. 수많은 백성이 목숨까지 잃고 있는 상황. 공민왕을 향한 백성들의 불만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커지죠. 커지고 있겠죠. 신하들은 물론이고 공민왕의 어머니 명덕태후까지 나서가지고 영전 공사는 멈추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이에요. 상황이 이 지경인데 명색이 왕의 사부인 신돈이 가만히 있을 수 있었을까요? 신돈 역시 공민왕의 심기를 거스를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공사 중단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신돈과 공민왕의 관계에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달 뒤인 1370년 7월 전라도를 시찰하러 다녀온 한 관리의 행동 때문에 궁궐이 발칵 뒤집혀집니다. 공민왕이 엄청난 분노를 쏟아냈거든요. 뭐야? 바로 시찰을 다녀온 관리가 공민왕이 아닌 신돈을 찾아 먼저 보고를 한 거예요.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은 공민왕은요, 곧장 그 관리를 붙잡아 곤장을 칩니다. 이쯤 되면 신돈도 예전이랑 분위기가 다르네?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신돈이 공민왕의 눈치를 보게 되는 사건은 연달아 일어납니다. 자, 이때가 오랜 기간 고려를 괴롭혔던 원나라가 쇠퇴하고 명나라가 새롭게 들어서고 있었던 그 원명 교체기였거든요. 명나라는요, 원나라처럼 고려와 사대 관계를 맺기를 원했거든요. 공민왕 역시 명나라와 충돌을 피하고 왕의 권위를 보장받기 위해서 명나라와 사대 관계를 맺기로 합니다. 그래서 명나라가 공민왕을 고려의 왕으로 책봉하던 그때 공민왕은 심기가 불편한 단어를 듣게 됩니다. 상국 신돈. 자, 여기에서 상국, 조선으로 치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3정승을 총칭하는 단어입니다. 심지어 명나라 사신은 신돈에게 비단까지 하사합니다. 또 다른 기록에 따르면요, 황제의 인장이 찍힌 조서까지 함께 전달했다고 합니다. 새롭게 사대한 명나라에게마저 신돈의 권위가 인정받는 상황. 이대로라면 명나라 힘을 빌려 신돈이 무슨 짓을 벌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동안 공민왕의 머릿속에 모락모락 피어난 의심이 확신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얼마 후 신하들 앞에서 공민왕은 아주 뜻밖의 발표를 합니다. 아주 오랜 옛날의 선왕들은 모두 몸소 정문을 듣고 처리하였으니 각기 나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하게 하라. 공민왕이 직접 정치를 하겠다면서 친정을 선포한 겁니다. 공민왕은요, 곧장 신돈의 최고 권력, 왕의 대리인 자격까지 박탈해버린 겁니다. 왕이 결정한 이상 신돈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신돈은 모든 것을 내려놓은 채 궁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가요? 네. 어? 자, 그런데요, 공민왕이 친정을 선포하고 약 9개월이 지난 1371년 7월 공민왕의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하는 익명의 고발이 들어옵니다. 흉악한 모의를 모두 알게 되어 몰래 이를 기록하였다. 흉악한 모의는 바로 영모. 영모 계획을 눈치챈 한 관리가 그 사실을 공민왕에게 민고했던 겁니다. 신돈의 영모 소식을 알게 된 공민왕은 영모 고발을 듣고 단 사흘 만에
신돈을 지금의 경기도 수원으로 유배 보내라 명을 내립니다. 오. 그렇게 신돈은 순식간에 대역죄인이 되어서 수원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수원에 도착한 신돈을 누군가 급히 불러냅니다. 다름 아닌 공민왕이 보낸 신하였습니다. 공민왕이 신돈을 보고 싶어 한다고 전화로 온 겁니다. 아니, 유배를 보냈는데요? 신돈은 공민왕이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려고 하는구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밖으로 나옵니다. 아직 정이 있나 보다. 그런데 밖으로 나간 신돈에게 곧장 서슬퍼런 칼날이 휘둘러집니다. 오. 공민왕의 분신이나 다름없던 신돈이 한마디 말도 남기지 못한 채 영모 혐의로 처형당한 겁니다. 그렇게 신돈이 죽고 공민왕은 한 가지 명을 내립니다. 목이 베어 죽임당한 신돈의 사지를 절단하라고 한 겁니다. 결국 신돈의 머리는 잘려 이 개경도성의 숭인문에 내걸렸고요. 그의 몸팔 다리는 갈갈이 찢겨 여러 도에 숭해 전시됩니다. 그렇게 신돈은 죄인으로 고려 전체에 철저히 낙인 찍힌 겁니다. 미천한 승려에서 공민왕이 오른팔이 됐던 신돈, 인생 역전 드라마를 꿈꾸던 신돈의 시대는 그가 권력을 잡은 지 6년여 만에 그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린 겁니다. 신돈이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려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신돈과 함께 소문의 주인공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모니노는 훗날 공민왕에 이어 고려 제32대 왕이 되는 우왕의 어린 시절 이름입니다. 자, 공민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인물이니 당연히 누구의 아들입니까? 공민왕이 아니야. 공민왕의 아들이겠죠. 신돈이 공민왕의 환심을 사려고 자신의 첫 반야까지 바쳤잖아요. 우왕의 어머니가 바로 반야였던 겁니다. 우와. 헉, 반야. 우왕 반야. 그런데 신돈이 죽고 얼마 후 우왕이 공민왕이 아니라 신돈의 아들이라는 충격적인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공민왕은 자신의 아들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비밀에 붙이고 있었거든요. 뭐?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신돈이 죽고 난 다음에 7살 된 우왕을 궁궐로 데려오면서 이 사람이 내 아들이다라고 처음 밝히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이제서야 자기 후계자라고 데려왔지? 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와. 근데 그러면 만약에 진짜 공민왕의 아들인데도 숨겼다는 입장은 왜 숨겼을까요? 아무래도 그 우왕의 어머니가 신분 자체가 이렇게 떳떳한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내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기가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우왕 출생에 얽힌 소문은요, 훗날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건국했던 이성계와 정도전 같은 세력에게 좋은 명분이 되었죠. 우왕은 공민왕의 자식이 아닌 신돈의 자식이니 신씨에게 이미 왕위가 넘어갔다고 한 겁니다. 이른바 우창비왕설. 그러니 조선 건국은 정당한 것이다 라면서 당위성을 주장한 거죠. 그렇게 신돈의 이름은 죽어서도 끊임없이 이용된 것입니다. 신돈은 지금도 극명하게 역사적 평가가 갈리는 인물입니다. 만약 고려가 멸망하지 않고 계속되었다면 우리는 신돈과 공민왕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